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글 미국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네, 아직 박수 치실 때 아니거든요. 예, 제가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디스플레이 광고 정책 운영 팀을 글로벌 리드로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국, 미국, 인도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기업 형태로 보면 벤처부터 대기업, 국내 대기업,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15분에 제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15분 내에 요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바시를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런 강연을 받고 강연 청탁을 받고 강연 하겠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과연 세바시 청중객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 해서 조회가 높은 것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대부분 커리어 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리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98% 동의합니다. 제가 2% 조금 추가를 하자고 하면은 커리어 설계는, 커리어 비전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디렉터였던 여자분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심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마치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자리엔 있지만 난 한 번도 내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전 세계에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자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거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 그 커리어 패스가 자동적으로 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공 전략이 기업의 성공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저의 커리어 패스를 설정할 때 경영학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지은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기업의 성공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거고, 제가 제 매니저였던 그 디렉터 얘기를 들을 때 아하, 맞아, 그때 책에서 읽었지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커리어 설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꿈이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IMF 때문에 어떤 잡마켓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생각한 게 인턴십, 이거 아직 다른 친구들 안 하는데 내가 인턴십을 한다면 경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야후 본사에서 6개월간 인턴을 뽑는다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이뤄내고 싶은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 끝에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처음 입사하게 된 회사는 라면하고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라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저희는 IT 기업을 라면 벤처라고 하죠. 저희 선후배가 세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제가 미국 야후에서 배웠던 IT 지식을 조금 전수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돼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사실 저의 첫 비전이 형성이 됐습니다. IT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통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난 IT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의 꿈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희 동료들이 열심히 일해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양길을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대기업에도 문을 두드려 보고 예전에 생각했던 컨설팅 펌들에도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대부분 기업들한테서 노를 받거나 아니면 벤처에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건 제가 싫어서 제가 노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대안으로 찾은 게 미국으로 가서 선진 IT를 좀 더 배우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석사를 따기 위해서 길에 오릅니다. 전 시험을 싫어합니다. 숙제도 싫어하고.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삼성 SDS 신규 사업팀에 조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규 사업을 하면 글로벌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옆에 해외 사업팀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다리를 짚은 관계로 어떻게 해야 저 팀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에 연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구글 코리아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미국 본사로 갈 기회가 생겨서 본사로 가게 됩니다. 그땐 제가 하던 업무도 바뀌고 로케이션도 바뀌어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IT에서 글로벌한 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기회 이상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에 구글로 가게 되었고 제 식사가 라면에서 스테이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은 항상 수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을 내시거나 짜증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진부한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땐 그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뒤돌이켜 봤을 때 그때 점들이 이어지고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어떤 의미, 내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해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이 수정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현 상황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를 비교해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원하는 커리어 패스를 밟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글로벌 업무를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해외 취업이나 글로벌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분들은 비자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비자는 취업 비자마다 특성이 다 달리 있고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확실하게 하고 그곳에 가는 거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도착한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할지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저도 대다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생각보다 적응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면은 같은 회사인데 적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게 저의 큰 장점이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건 저의 최대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 문화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경험했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주위 분들,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문화에 정착하게 되고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사람들과 조직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글로벌한 업무들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카레입니다. 글로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 인도 사람들이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회의를 하면은 항상 고개를 이런 식으로 흔듭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예스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회의를 잡아놨는데 늦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가끔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라면은 충분히 여기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개선을 했을 텐데, 대부분의 제가 그 당시 접했던 사람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는 뛰어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구글의 CEO도 인도 출신 인도인이고 다른 유수 기업들도 인도 출신 CEO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나랑 일하면 바보가 될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도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제가 있었던 도시가 하이데라바드라고 인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시간 정전이 됩니다. 그렇게 저도 처음에 6시간 정기적으로 정전이 된다고 해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하루에 6시간이 되면은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이 미팅에 안 들어왔을까? 집에 있는 시간에, 업무 외의 시간에 다른 오피스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인도는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 시간이나 업무 시간 전후로 미팅이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머릿속, 멘탈에는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프로세스, 정해진 것에 없으면 그걸 굳이 개선을 하려고 안 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작일 뿐,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 부분을 알아가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인도에 간 거는 그 사람들 상황을 이해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이해를 뛰어넘어서 개선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실패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배운 점이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한다고 하면은 장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도입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도입한 전략이 초코파이 전략입니다. 초코파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업무의 시작과 끝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끝나는데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절대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팀원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가서 돌리기도 하고, 저희 팀원 중에 회사에서 2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출퇴근이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점점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스가 아닌 코치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배도 좀 나오고 몸칩니다. 근데 제가 한복을 입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회사 이벤트에서 강남 스타일도 추고 별짓 다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로 제가 인도에서 떠나온 지 지금 약 2년이 되는데 아직도 인도에 있는 저의 팀이었던 사람들과 저의 주변 팀들이 저의 큰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인도랑 할 업무가 있으면은 인도 사람들,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제가 제공해줬던 다양한 커리어 컨설팅을 기반으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는 좁다. 세계로 나가라. 한국은 좁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나가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제일 처음 필요한 건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거기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글로벌 경제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꿈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계획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획은 항상 바뀝니다. 계획이 수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목적,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걸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하시거나 글로벌 업무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부족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